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나경원 사태 후에 이제 그래도 이게 뭐 전대. 저희가 자꾸 이게 뭐 전당대 다룰 때마다 제가 욕도 좀 얻어먹고 예.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욕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가 정면으로 다뤄야지 이걸 또 안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 내 꼭지를 하는데 한 주에 이게 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축제면서 그럼요. 중요한 행사니까 매주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거 이걸 이게 좀 다룰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첫째 이번 주에 가장 큰 거는 나경원 불출마죠. 뭐 저는 이제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근데 뭐 말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이죠. 네. 나경원 대표하고 이제 둘이 점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에 이게 밥값은 제가 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29,000원씩은. 예? 뭐라고?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덕담하고 위로해주고 다음에 이게 동작에서 꼭 승리하셔가지고 잘 재기하시라. 아니 나경원 본인은 표정이나 뭐 이런 게 분위기가 표정은 이제 뭐 담담한 것 같아요. 담담하고. 본인이 오히려 이제 뭐 홀가분할 수도 있고. 근데 꼭 제가 세 가지는 이제 들어봐도 방송해 줘야 되겠다. 네. 직접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세 가지 메시지 중에 네.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본인이 고독하게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 두 개를 써놓고 마지막까지 장고를 했구나. 그러니까 여담인데 제가 이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했더니 해라 하니까 여담인데 남편이 유명한 판사님이잖아요. 그래. 이제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해. 의원이 욕하면 안 돼. 그분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옛날에 강재섭 대표라고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강재섭. 그 사건을 그 판사님이 했는데 전날까지 이게 이긴 듯 좀 알리만 달라고 해도 끝까지 안 해주고 원칙대로 해서 강재섭 대표가 되게 섭섭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도로 그 정도로 강직하고 훌륭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 나경원 대표가 이제 남편 보고 물어봤더니 당신 이게 생각 어떠냐? 두 개 읽어보고 출마한다 불출마한다 당신 어떠냐 했더니 불출마. 아니 나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전적으로 나경원 의원 당신한테 맡길 테니 당신이 결정해서 선언문 하나만 보여주라. 당신이 출마하면 출마 선언문만 읽어보고 불출마 결심하면 불출마 선언문만 읽어보겠다. 멋있다 남편. 100%게 당신이 결정해라. 결정해라. 그래서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고독하게 본인이 불출마 결정하니까 남편이 그때 불출마 선언문 읽어본 거지. 출마 선언문은 휴지통에 버려야지. 그거는 안 읽어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반대했다. 이런 거는 전부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나경원 대표님이 직접 결정한 거고요. 본인이. 다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본인 말했잖아. 오히려 이게 불출마의 용기가 더 필요했다. 뭐 출마를 했으면 오히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요. 출마하는데 안 모르니까 자꾸 떨어진 거지. 처음부터 이게 출마가 싸우면 여론조사도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게 기대감도 있는데 여론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진짜 이게 자기가 결정한 거는 오히려 이게 더 불출마가 용기가 필요했던 거는 한마디로 이게 솔로몬의 재판 그 이야기 했잖아. 솔로몬의 우리 성경의 구약의 친엄마가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이런 데 성기 노잖아.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 예.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놉니다. 예. 솔로몬이 원래 이게 다윗 아들이거든. 예. 지혜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야. 그 위에 이제 초대 왕은 사울인가 아마 있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사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거든. 그렇지. 말년에는 좀 안 좋아. 근데 이 솔로몬의 재판에 진짜 엄마 심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나경원 출마 때문에 당이 두 종목이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장재원이나 윤핵관들하고 나경원하고 두 종목이 나 있잖아. 분열이 돼 있잖아. 이럴 경우에 진짜 엄마는 그러면 이게 당이 완전히 두 종을 나게 생겼는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당을 살리야 되잖아.
진짜 엄마는 팔을 놓지. 그 애를 그렇지. 애를 잘라가 반씩 나누는데 진짜 엄마는 애를 어떻게 죽여? 가짜 엄마는 야 잘라줘 반. 애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 윤핵관 장재원 윤핵관보다 당을 더 내가 사랑하니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거는 제가 진심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장재원이나 그 가짜 엄마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시대에 이게 50명이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야 너 사퇴 압력 넣는 이런 이게 맞아. 이런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장재원이 이게 방송 많이 보더만 문자도 오는 거 보니까 방송 많이 보더라고 이거. 장재원이?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앞으로 이런 집단 뭐 이게 또 안철수 사퇴, 황교안 사퇴, 뭐 강신엽이 사퇴, 또 50명 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안 돼. 안철수를 또 주장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공정한 이게 경선이 아니잖아. 그렇지. 가짜 엄마들. 정말 이게 저는 반성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 중에 나경원의 메시지 중에 이제 상당히 그 와닿는 게 그 질서하고 무질서가 있잖아. 예. 아, 질서 정연한 지금 이게 무력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질서는 있지만 이게 그 무력한 거 완전 패거리처럼 이게 몰려다니잖아. 위계 질서해가지고 이런 이게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 이거보다 차라리 이게 뭐 좀 시끄럽고 막 떠들썩하고 무질서하더라도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이게 다 살아있는 당이거든. 그 얘기했지. 너무 이게 일사불란하게 야 우리 막 윤통 중심으로 다 똘똘 뭉쳐 이 공산당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너무 또 안 되지. 더블당 얘기하는 거 그렇지. 같아서 안 돼. 그것도 이게 그것도 질서 정연한 무기력이지. 왜냐면 이재명이가 막 압력을 여니까 그딴 목소리 못하게 공천과 위협하고 이러면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의견이 노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말에도 한계는 있겠지. 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성공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게 노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게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는가? 이 큰 목표는 윤석열 정권 성공이야. 근데 그 다양한 강론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 이 목소리들이 노는 게 좋은데 너무 이게 일사불란하게 딱 노는 거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니다. 자유민주정당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이게 그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그 메시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미 큰 결정하셨는데 제가 이제 덕담을 했죠. 이제 지역구에 팍팍히라. 지역구에 무조건 승부를 걸어야 된다. 동작 지역 주민들. 또 이게 일부에서는 뭐 야 동작에 뭐 어디는 뭐 옆에는 그 원희룡이가 그 이사 오니까 원희룡이 주고 그 동작에 상도동이잖아. YS 손자가 있는가 봐. 김현철이 아들. 지금 청와대에 있는가 봐. 그거 내려가 그거 준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저는 YS를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그러나 이게 김현철은 옛날에 처벌도 했는데 그 아들이 뭔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상도동 동교동기가 어디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지. 저는 나경원 아직도 이게 보수의 큰 여전사입니다. 저는 동작에서 이수진 주막집 주모 있잖아. 끊고 이게 그 확실하게 다시 이게 권토중래 복귀해서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다음 총선의 수도권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해야 될 이런 분 아닙니까? 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은 존중하지만 반드시 이게 동작에서 압승해가지고 권투중내에서 더 크게 놓고 다음에는 이게 더 대권까지 한번 도전하시라. 당권 떠나서 대권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요. 나경원 부처만은 요 정도로 이게 정리해두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이제 판세가 돼야 될까? 판세가 야, 누가 이게 이제 이게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누이 말했잖아요. 중립이라고. 뭐 중립보다 제가 좋아하는 분은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하고 제가 방송도 몇 번 하고 좋아하는 분은. 근데 뭐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쉽지는 않은 지금 지지율이에요. 뭐 유승민 놀자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강신업 출판사도 가서 제가 책 또 사가왔습니다. 그것도 친하고. 그다음에 뭐 김기현 대표도 제가 만나 뵙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도 통화 자주 하고. MB 때부터 제가 같이 청와대에 일했으니까. 다 이제 친한 분인데. 근데 어차피 방송에는 또 다양한 지지층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만 분석해 보면 지금 이게 여론을 보면요. 나경원 대표에게 그 누구 지지할 거면 이제 물어봤지. 당도집주로. 아, 물어봤어. 그랬더니 현 상태에서는 중립이다. 현 상태에서는
뭐 나중에는 움직일 수도 있지. 정치는 그렇지. 생물이니까. 현 상태에서는 중립인데. 근데 지금 지지층들은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을 보면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거의 2대1로 가는 것 같아요. 안철수 쪽으로 2배. 2대. 예를 들어 나경원 지지율이 뭐 15다. 이러면 이게 10은 안철수, 5는 김기현.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가는 게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장재원이가 김기현을 지지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김장년대. 이게 그 윤핵관에 대해서 반감 여론이 있어. 아무래도 이게 김기현이가 탄압한 건 아닐지 몰라도 장재원이나 이게 뭐 대통령실 윤핵관 이쪽에서 이게 나경원을 못 녹게 막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경원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 이게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반감이 있어. 반감이 있지. 섭섭. 그게 이제 김기현한테로 가는 거지 반감이. 어차피 대통령실 윤핵관 김기현 한쪽 아니냐 이래 봐가지고 이게 자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게 안철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는 한 2대1 비율 이런 데에 비율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선부터 가느냐 어느 한쪽에서 이제 크게 안 쏠리면요. 크게 안 쏠리면 이게 본선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만약 유승민도 안 논다. 그렇죠? 안 놓으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현실적으로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안 노니 뭐 강신업도 많이 노진 않잖아. 그 다음에 조경태, 윤상현 의원도 뭐 미미하잖아. 그러면 이게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차에서 어떻게 끝나? 누가 하면 50% 얻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나경원이 안 노기 때문에 아니, 글쎄, 이제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지지율 다 합쳐봐서 10% 미만이면 그러면 이게 1등 하는 사람이 한 50% 넘고 약간 그 다음에 2등 하는 사람이 40% 나머지 다 합쳐봐서 10%가 안 되니 오히려 1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진짜 박빙으로 가면 막 둘이가 막 45, 44 막 이렇다. 이러면 이게 결선 투표 갈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그것도 반발을 봐요. 왜 이제는 안 갈 수도 있겠다. 나경원 대표가 이제 그 사퇴함으로써 유력 후보는 2명이잖아. 그러면 이게 한 명이 50 얻을 수도 있거든. 둘이밖에 없을 때는. 나머지가 선전 못 한다면. 물론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2자릿수 없고 나머지 의원들이 선전한다면 결선 투표 갈 거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1차에서 끝나버리면 김기현이가 저는 유리하다 봐요. 1차에서 끝나면. 과반으로. 끝나면 이게 1차에서 김기현이가 유리하다 봐요. 과반으로. 1차에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그 지금 이게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거든. 그럼. 지금 여기 자꾸 이게 윤심의 촉각을 세우잖아. 우리가 뭐 윤심이 실제는 이게 말 안 해도 촉각을 세우다 보면 야 이게 윤심이 김기현은 실려 있으니까 좀 밀어줘야 되겠다. 책임 그게 당원들은 이제 맞죠. 이런 게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에서 끝나면 김기현 후보가 50 넘어서 1등 하고 안철수가 한 40%대 2등 나머지 한 10%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1차 끝나면 근데 이제 문제는 결선까지 갔다 박빙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저는 예측 불허로 봐요. 왜? 나머지 황교안 대표 표나 뭐 나머지 표 있잖아요. 윤상현 이런 게 좀 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경태 뭐 조경태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뭐 저- 조경태는 김기현한테 갈 수가 있는데 강신업 뭐 이런 거. 강신업 하여튼 쭉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지를 놓는 게 황교안 대표 또는 이제 그 윤상현이 좀 한 2, 3% 이상 놓습니다. 이런 분들 윤상현은 이제 안철수하고 연대를 이미 공개했잖아. 그렇죠? 연대를. 그다음에 황교안 지지표도 김기현 쪽보다는 오히려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좀 반윤표로 봐야 되거든. 황교안 대표 표도. 그러면 이게 진짜 결선 가면 제가 보기에 예측 불허다.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YTN이나 어떤 거는 이게 그 안철수가 10% 앞선 것도 있고 또 이게 오늘 리얼미터 보면 리얼미터, 또 이게 그 김기현이가 1대1에서 이긴 것도 있고 여론도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결국 저는 결선 투표 갔을 때는 오히려 이게 김기현의 확장력보다 그리고 조경태 표 정도가 오겠지. 근데 나머지 반윤도 표들이 집결하면 안철수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특히 이제 수도권이 중요한데요. 수도권에는 원외잖아. 그 사람들에게 공천도 중요하지만 공천보다 본선이 더 중요하거든. 본선에서 김기현이가 도움될까? 아니면 이게 안철수가 한 표라 도움될까? 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안철수가 중도에 그래도 3% 5%도 얻어오겠지. 또 이게 지원 요새도 좀 부탁할 수 있잖아. 이런 의미에서 내가 도움되는 건 안철수다. 이런 생각하면 이게 수도권의 원외들이 안철수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남에는 그건 본선이 필요 없지. 공천만 되면 되니까.
이런 데는 거의 김기현. 왜? 대통령실이랑 김기현 당권에 찍히면 공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공천만 받으면 되잖아. 결국은 이제 본선에 가면 저녁에 영남권의 현역들과 수도권의 원외들 이쪽 싸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도 지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당원이 많아요. 84만 되면서. 또 이게 옛날에 영남권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이준석 찍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당원에서 이준석 생각보다 많이 놓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상당히 예측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잘 분석해 줬는데 그 요번에 오늘 나온 이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예, 보면 김기현이 이기는데 나경원 표가 안철수 쪽으로 갔다는 게 거기서 나와요. 네, 나경원 표가 안철수 쪽으로 대거 이동한 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이봉규 TV에서 오늘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삽시간에 뭐 10만 명 가까이 설문에 응해줬는데 나경원이 이제 불출마했으니까 나경원 빼고 5명을 넣었어. 네. 그 리얼미터 그대로 넣고 이렇게 마지막에 조경태는 무의미하니까 빼고 그다음에 유승민을 뺐어요. 왜냐하면 유승민은 저 책임당원이 100%인 선거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봉규 TV에서 빼고 5명의 강신업까지 마지막에 막차를 넣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김기현이가 58인가 57, 8 나왔어. 1등으로 가고 2등이 황교안 17, 8 나오고 3등이 누구야? 안철수 11%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리고 4등이 강신업 9% 나왔어. 근데 5등이 이제 윤상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경원의 응원군들이 김기현으로 많이 갔다는 거야. 이봉규 TV. 그러니까 이봉규 TV 구독자들은 대부분 책임당원에 가깝다. 성향이.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좌파고 우파고 중도고 다 때려 넣은 조사고 거기서는 나경원의 표가 안철수 쪽으로 간 게 확인이 되지만 책임당원은 어차피 좌파도 없고 뭐 중도도 없어. 그러니까 책임당원에 가까운 이봉규 TV의 설문조사에 보면은 나경원의 표심이 김기현 쪽으로 많이 가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1차에서 끝나면은 김기현이 우세하다. 그런 쪽에서 이제 동의하고 2차로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갈 때도 표심이 그러면 이제 사표가 되는 윤상현 뭐 황교안이 2등으로 올라올지 안철수가 2등으로 올라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철수가 2등으로 올라온다면 황교안, 윤상현, 뭐 강신업, 뭐 조경태 이런 표심들이 오히려 안철수가 아닌 수도권 연대가 아닌 윤석열의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김기현에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복잡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리해 뭐, 주세요. 예. 앞으로 이게 뭐 일단 컷오프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컷오프가 이게 그 네 4명으로 갈지 누구에게 떨어져 나갈지 요게 변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도 유승민 마지막까지 이게 가다 보니까 요것도 왜냐하면 결선 투표 가는지 안 가는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의 출마 요게 있고요. 변수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합종 연행도 있을 수 있다 봐요. 그렇지. 예를 들어 윤상현은 안철수하고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이제 부분들 문제. 네. 그다음에 저는 황교안 캠프. 왜냐면 황교안 대표는 이게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아이, 그럼요. 정통 모르는데니까 보수적으로 이게 결집도가 좀 높아요. 거기가 2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분들의 성향만 보면 안철수하고는 거리가 멀어. 안철수는 중도고. 그렇지. 성향이 먼데 또 이게 친윤에 대한 또 이게 약간 비판적이거든. 네, 그치. 황교안 대표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이게 각을 많이 세웠단 말이야. 그 점에서 이게 황교안 대표 표는 또 어디로 갈지 여러 개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제가 이게 흐름을 매주 보면서 예, 예.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그렇죠. 뭐 저희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이게 저희 분석이고 그렇지. 저는 이래 생각한다는데 그럼. 또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럼. 한마디로 제가 보니까 제가 대구 내려가서 보니까 할머니들을요. 정치 이야기하면 제보다 많이 알아요. 제보다 많이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 그렇지. 제가 보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주장을 뭐 설득하거나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의 분석하는데 의견이고 아마 이제 그건 각자 그럼. 시청자 분들이 더 정치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는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최대의 변수는 난 요거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아무도 이제 지지 안 한다고 그러지만
막판에 가서 혹시나 그것도 있죠. 비슷하게 나는 뭐 수도권 쪽으로 뭐 만약에 이 한마디 하면은 판이 완전히 흘러가고 그래도 윤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또 김기현 쪽으로 확 과반이 넘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입에 이게 최대 변수다. 근데 입 열 것 같아요? 아니면 끝까지 뭐 현 상태는 준비됐으니까 현 그렇게 봐야 상태. 돼. 앞으로 이게 저는 흥미진진한 흥미진진. 축제 한마당, 예. 흥미진진한 이건 아주 이게 그렇지. 흥행이 된다 봅니다. 그럼 그렇죠. 예. 진짜 흥미진진하겠네요. 매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